네,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또 이어진 한미일 정상회담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남 등 정리해 보겠습니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이요.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사흘 동안 일본 다녀왔고요. 또 G7 정상회 후속 일정까지 하면은 뭐 사실상 오늘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왕 박사님 먼저 이번 G7 회의 길지만 또 어떻게 한번 짧게 총평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내용 정리 쪽에서 그냥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미일 3국 협력 부분이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기존의 이제 협력을 증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새 정상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정도로 그쳤고요. 앞으로 또 뭐 일정을 예고한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또 한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무기 지원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관심을 가졌는데 무기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G7 공동 성명에서 중국 관련 내용이 들어갈 텐데 어느 정도로 또 어떤 표현이 사용됐는지 이런 것들이 주요 관심사였는데 뭐 예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 박사님. 네. 대통령이 먼저 일본 총리와 함께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찾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례적인 행사다 뭐 이러면서 여러 말이 나온 것 같은데요. 자, 박사님은 이번에 두 정상의 위령비 참배 어디에다 방점 두고 보셨어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저는 긍정적인 요소가 한 60점, 부정적인 요소는 한 40점 이 정도로 보고 싶은데요. 긍정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 위령비가 일제강점기 한국인 희생과 고통의 상징물이라는 점에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총리가 직접 참배를 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진전된 태도로 평가할 수 있고요. 부정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이번 G7 정상회의 또 이번 위령비 참배를 포함해서 일본이 원폭 피해 국가다. 이 점을 부각하는 행사를 진행한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 대통령이 동원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 이제 피해자들 한국인 피해자들의 원통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 나쁜 부분이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도 참배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가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이것이 과거사 문제 전반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해결 의지, 기시다 총리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직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한국인 그러니까 그 원폭 피해를 봐서 돌아가신 한국인 분들에 대해서 참배를 한 것이고 그 안에는 뭐 일본의 공식적 사과 내지는 전범 기업의 보상 참여 뭐 이런 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쉽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본 총리가 이번 일정에 참여한 이유는 한국인 피해자들을 이제 그 원통함을 이제 해소하는 노력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동시에 일본이 원자폭탄 투하된 피해 국가다. 이 점을 강조하는 그런 선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참여를 한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구상에 이제 우리가 동참을 한 셈이 됐으니까 이제 활용이 됐다.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요소도 있었기 때문에 뭐 약간 양쪽을 다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좀 전에 간단히 언급하셨겠지만 한미일 정상이 같이 만난 건 한 6개월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한미일 정상 세 사람이. 세 사람이 만나고 한 6개월 만이라고 하던데. 지난해 11월에 프놈펜에서 만났었죠. 자, 그 대통령실이 이번에 만난 걸 두고서 3국 간의 새로운 공조에 합의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의미를 두던데요. 왕 박사님 역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보셨습니까? 네,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데 이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모르죠. 이게 한미일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거는 저는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는데 좋은 일인데
이 협력이 잘못되면은 예.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가 돼요. 예. 그래서 한미일 협력을 하기는 하되 예. 중국을 견제하는 게 아니고 예. 단지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요소가 많죠. 왜냐하면은 한국은 한중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지만 예. 미국하고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지금 현재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미일 세 나라 중에 미국하고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방점이 있는 삼국 협력이고 예. 우리 한국은 중국 견제는 빼고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한 협력이 한미일 삼국 협력의 중요한 부분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어느 쪽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이 될 것인가라고 예. 생각을 해보면 예. 이제 아무래도 미국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를 할 의사가 없는데 예. 중국을 견제하는 모임에 참가한 걸로 예.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될 수 있으니까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부정적인 요소가 더 커지니까 예.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죠. 예. 조금 전에 그 김영민 아나운서가 그 정리를 좀 해주시고 가셨는데요. 뭐 G7 정상들이 그 중국에 대해서 디리스킹을 하면서 조금 약간 톤다운 시킨 것 같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한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 미국의 정상이 만난다면 어떤 말이 나오든 간에 그래도 우리에 대해서 중국이 불편함을 표시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라면요?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는데 대한민국은 G7 정상들의 공동성명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우리는 G7의 정식 member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불만 표명의 대상은 미국입니다. 예. 그리고 유럽의 선진국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공동성명과 관련한 중국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좀 거리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G7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중국을 견제하고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전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예상했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불만을 표명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불만이 극단적으로 표출되지는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수위가 조절이 된 상태에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온 얘기 보니까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정상 또 초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G7 회담을 계기로 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삼국 간 협력을 격상하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게 안 되고 일정을 뒤로 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히로시마에서 하려고 했지만 못했으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워싱턴으로 와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다시 열어서 못했던 숙제를 그때 해결하자. 이런 결론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 박사님 말씀은 지금 그 일본에서 G7 회의할 때 한국과 일본 미국의 정상이 뭐 5분에서 2분 짧게 만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무슨 성과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는 뭔가를 좀 이루었어야 되는데 그때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미국 대통령이 불러서 간다. 그런 말씀이신 겁니까? 네네네. 이번에 만나서 30분 이상 회담하면서 군사 분야의 협력이라든가 또 통상 문제라든가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다음에 한미일 정상 3국의 협력을 하여튼 어떤 형식으로든지 격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정상들이 이제 승인하고 합의하는 이런 것들을 기대를 했었는데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이 너무나 빡빡해서 그 회담을 못한 것 같습니다. 사진만 찍고. 근데 이제 예정을 했다가 또 안 하면 사고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은 찍은 겁니다. 사진은 찍었고 구체적인 얘기와 또 어떤 정상적인 의제 합의는 다음 워싱턴 회의로 밀어놓은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워싱턴 회의에서는 박사님 무슨 얘기 주로 하게 될까요? 이거는 이미 예고가 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어떤 거죠? 그 2분 동안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나서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대한 백악관 발표는 매우 어떻게 보면 또 무겁게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삼국 정상들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공조를 하는 문제,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경제 안보에 대한 문제, 예. 그다음에 각자의 인도 태평양 전략, 예. 이러한 부분에서 세 나라 간의 협력을 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이거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논의했다고 했지만 예. 실제로는 2분 동안 만나서 사진 찍는데 논의했을 리가 없습니다. 예. 예. 논의 안 했는데 논의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이 얘기는 다음에 워싱턴에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할 거다라고 하는 예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예. 구체적인 논의가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또 합의 사항도 발표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그리고 경제 안보 분야,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 이 세 가지 딱 큰 주제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상당히 불편해하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이게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2018년부터 미국이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 일본은 적극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동조를 해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문제가 안 되고 예. 이제 한국이 거기에 가담을 해서 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한국이 완전히 미국 쪽으로 건너가는 건가? 예. 이렇게 의심을 하고 또 불안해하는 예. 그런 상황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 최종적인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예. 한국이 한미일 간의 협력을 하되 예. 중국과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떠한 협력을 해도 상관없는데 예. 중국과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과 일본의 정책에 한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때 되면은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항하는 조치를 하겠죠. 예, 미리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왕 박사님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주인공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다. 이목 확 잡았다. 이런 얘기 하던데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젤렌스키의 깜짝 방문.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무래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번 G7 회담에 대해서 우리는 뭐 삼국 협력, 한미일 삼국 협력, 뭐 중국 견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번 G7 정상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70%는 우크라이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일본을 갔기 때문에 그야말로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했다 이렇게 봐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기존에 미국 주도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런 흐름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고 다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존재감 또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정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예상대로요.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요. 정말 많은 것들 요구하던데요. 윤 대통령은 그런 요구에 대해서 잘 대응했다고 보십니까, 왕 박사님? 네, 저는 이번에는 어느 정도 표준적인 대응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지뢰 제거 장비, 그다음에 긴급 후송 차량 등입니다. 이런 것은 살상 무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군사적 지원에 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 재정적 지원이 아니고 군사적 지원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한 발 더 나아간 것입니다. 무기 지원 쪽으로. 근데 무기 지원은 아니고 이제 군사적 지원 중에서 비살상 장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무기 지원은 아니었다라는 점에 다소간의 안도감을 표현할 수는 있고요. 이런 원칙이 앞으로 지켜진다면 지금 우리 정부의 대응은 비교적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무기 지원으로 이어진다면 이런 지금 추세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이 추세대로 가면 무기 지원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견지해왔던 여러 가지 원칙 우리 스스로 어기면서 러시아의 관계에도
이제 레드라인, 우리가 이제 한국과 러시아 간에 존재하는, 서로가 존재하는 레드라인을 우리가 어기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 한러 관계에 중대한 이제 구멍이 생기게 되겠죠. 아,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한 비살상 무기라는 게 뭐 그렇게 규정하는 거 딱 잘라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맨 위에 군사적인 무기 지원이 있고 맨 아래 인도적 지원이 있다면 비살상 네. 무기는 한 그 중간 정도 되는 그런 거군요. 비살상 중간이 아니라 이제 군사적 지원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인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지나서 예. 이제는 군사적 지원의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도 군사적 지원 중에서 이제 살상 무기는 아니고 예. 비살상, 오히려 이제 지뢰 제거 같은 거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죠. 예. 그래서 그랬나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부 목록을 줬는데 거기에 네네. 대해서 자신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말을 기자들한테 했어요. 자, 이 말은요. 조금 네. 대통령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들 이런 게 목록에 좀 포함됐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다. 지금 왕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고서 1년이 좀 지났고 예. 외교 활동을 여러 번 이제 경험을 하셨는데 예. 제가 볼 때 그동안 하신 말씀 중에 그래도 잘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외교적으로 봤을 때 신중하지 않은 표현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리스트가 많았는데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다. 예. 이것이 대통령의 할 수 있는 발언의 예. 그 범위 안에 들어간 발언입니다. 그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그 끝으로요, 왕 박사님 이번에 그 오염수 문제 시찰단 가지 않습니까? 시찰단. 오염수, 예. 예. 오염수 시찰단 기대해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것이다. 뭐 예상된 내용이 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과학적으로 이것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예. 두 번째 요인은 정치적인 관점입니다. 예. 과학적인 평가를 믿을 수 있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과학적 접근법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일본 정부가 IAEA의 어떤 기준에 부합을 하면 방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IAEA는 이미 예비적으로 조사 보고서를 여러 차례 낸 적이 있어요. 예. IAEA는 이미 기존의 예비 보고서를 통해서 예. 안전하다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예. 이번 6월에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인데 예. 당연히 거기서도 안전하다는 입장이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의 희망대로 7월에 방류가 될 텐데 예. 이제 문제는 정책 홍보 차원에서 불신감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예. 도쿄 전력이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 그 투명성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해도 그 말을 믿을 수 있는가? 예. 계속해서 그 말을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 정부 시찰단이 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시찰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단지 일본 정부가 예. 바로 이 부분 정책 홍보 부분에서 투명하지 않아서 예. 불신이 존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적극적으로 투명성을 강조하는 노력을 한다면 예. 조금이라도 저항을 막을 수 있겠지만 예. 지금처럼 어떤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추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거짓말했던 과거를 반성하지 않으면 예.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특히 한국이나 중국 쪽에서 강력하게 예. 저항감이 있는 상태에서 오염수가 방류가 되고 그렇게 예. 되면 한일 관계 개선에도 걸림돌이 되고 예. 좀 안타까운 시나리오가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예. 지금 하신 말씀 저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